장보윤의 돈이 되는 트렌드 시간입니다. 트렌드를 알아야, 미래를 읽을 줄 알아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것에 주목하자고 하시는지 KDB 대우증권 WMC 역삼지점 장보윤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다가 AI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좀 연초부터 뒤숭숭해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를 추세를 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트렌드를 준비하셨나요? 예, 요즘 최근에 AI니 신용카드 유출이 좀 칙칙한 얘기들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즐거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별그대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별에서 온 그대. 예, 드라마 제목이죠. 예, 맞습니다. 요즘 SBS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상당한데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계속 열풍을 일고 있고요. 전지현의 14년 만에 복귀작이자 요즘 대세인 김수현이 주연으로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400년 전에 조선으로 날아간 외계인 도민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즘 여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을 녹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종영된 인기 드라마인 상속자들도 있었습니다. 전 사실 상속자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중국과 일본의 역대 최고 단가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들을 통해서 현재 광고와 VOD 판매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또 간접 광고들을 하기 때문에요. 전지현 씨가 한번 사용하면 립스틱이며 물건이며 그 다음날 난리가 난다면서요? 네, 거의 매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그만큼 이제 드라마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응답하라 1994 열풍도 있었죠. 예, 네. 개인적으로 사실은 몇 번 못 봐서 잘 모르는데 응사알이라는 열풍이 있을 정도로 네. 상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드라마의 백뮤직 같은 경우는 거리마다 카페나 식당을 가면은 계속 이 본방은 끝났지만 여전히 인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이제 드라마를 안 보다 보니까 주말에 한번 보려고 했더니 네. 이 재방송을 보는데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무료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유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싸지도 않더라고요. HD는 1,000원을 내야 되고 일반은 700원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방송 VOD에 공짜가 없어졌다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트렌드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O라든가 IPTV라든가 이런 통신사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유료화가 대부분 대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비싸서 못 보겠어라고 이렇게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후배들 하는 얘기가 VOD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다. 거기 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다운로드를 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저만 해도 사실은 이게 IT에 좀 밝은 사람들도 불구하고 너무 귀찮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운로드 공짜로 받는 거는 사실 불법이기도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들한테 하라고 하면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제 보통 TV 이 성인들은 각종 포인트라든가 카드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현금 일부를 내서 유료화를 결제를 하면서 드라마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재방송이라든가 이런 VOD 시스템을 이렇게 보는 것이 돈 내고 보는 것이 예전에 공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보면 느낀 것이 이제 드라마 등의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VOD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고 이것이 돈이 되는 수익 구조로 잡아가는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성들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 남성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남성들도 요즘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유료화가 되면 소비자들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오늘 접근하는 것은 이제 방송 입장, 투자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유료화 추세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까, 성장성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네요. 예, 올해 전체 유료 방송 이 VOD 관련해서 매출을 4,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유료화 때문에 이 방송 콘텐츠가 성장을 하는 것인가를 봤더니요. 최근에 집에서 보시는 IPTV라든가 SO 케이블 TV를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모바일로 푹 TV라든가 티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면서 유료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방송 콘텐츠에 대한 대형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 3분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까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어갖고 올해 방송 콘텐츠 시장은 상당히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 유료 방송 VOD가 고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엔 보니까 전체 그 유료 방송 관련해 갖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내 전체 방송 서비스 매출을 현재 2013년 기준으로 해서 14조 원 정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17년까지 정부에서는 연평균 7.5%가 성장하는 19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료화에 대한 트렌드 성장성이 당장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료화는 하나의 그 분야일 거고요. 전체적으로 정부가 방송 산업을 그러면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적 지원은 어떤 분야인가요? 예, 정부에서는 이제 방송을 창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12월에 정부는 창조 경제 시대의 그 방송 산업 발전 종합계획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요. 연관 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2015년에 FTA 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방송 사업자가 역차별받지 않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방송이 창조 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플랫폼으로 가능하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요. 창조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한국이라는 그런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재 수출을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서는 그 해외에서 한국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면은 그 K-팝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외국에 나갔을 때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노래라든가 드라마의 제목을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이 방송 콘텐츠는 대단하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여행을 증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투어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배우의 집 앞을 돌아서 뭐 촬영장이라든가 드라마 세트장을 도는 그런 투어까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광까지 합쳐서 정부에서는 이 그 창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이렇게 방송 쪽을 뽑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과 관련된 이제 정부 정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기업군들이 주목할 만합니까? 예, 먼저 앞서 말씀드린 VOD 컨텐츠 유료화에 대해서 시장 확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먼저 수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P통신 사업자라든가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유리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클릭 수가 나올수록 그 VOD 한 편을 볼수록 그 가입자당 그 평균 매출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방송산업 발전 5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관련 기업들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송산업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 완화하는 건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PP 방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전지현의 립스틱이라든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예전에는 간접 광고죠. 예, 맞습니다. PPL 이. 예, 그런 것들을 문제시 삼았지만 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지만 그걸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PP 방송 매출 점유율 30% 수준에 달하는 CJ ENM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가 되면 수혜가 되겠고요. 또 SO 업체인 CJ 헬로비전이라든가 스카이라이프, SBS,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인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사실은 한국경제TV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또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TN이라든가 SBS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가판권의 수익 증가를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육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KTH와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번째는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자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같이 비싼 판권에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중국이나 뭐 일본에 이렇게 역대 최고 단가로 판매된 것처럼 앞으로 나타내는 이런 그 제작이 되는 방송 콘텐츠들이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송 관련된 콘텐츠나 상장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과거에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라는 말씀들 하세요. 네. 언젠가 이게 한번 그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상당한 그 주가의 리레이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정부 정책 변화되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돈이 되는 트렌드, 정부의 방송 관련 정책 그리고 관련된 분야들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KDB 대우증권 WMC 역삼지점 장보윤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